안녕하십니까. 휠체어 펜싱 역사 파트를 맡은 3조 체육교육과 1학번 주성민입니다. 저희 3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휠체어 펜싱 목차로는 첫 번째, 휠체어 펜싱의 역사, 두 번째, 휠체어 펜싱의 개요, 대상 장비 종목을 소개하고, 세 번째, 선수 현황, IWAS 선수 현황, 선수 인터뷰를 소개하고, 네 번째, 현황과 전망에서는 휠체어 펜싱의 현재와 미래,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느낀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휠체어 펜싱의 역사를 보시면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창시자인 서 러우딘 거트만에 의해 영국 스토크 맨데빌 리에브 센터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고 1960년 최초의 로마 파라림픽 경기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휠체어 펜싱 도입 계기는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 유치 후에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당시 국내에 미보급되었던 장애인 올림픽 종목들을 육성하며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한국에서 처음 휠체어 펜싱을 시작한 곳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던 장애인들 중 일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초 훈련 과정을 거쳐 9명의 휠체어 펜싱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을 시작한 것이 국내 휠체어 펜싱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휠체어 펜싱 동호회는 1996년 최일주에 의해 설립되어 신인 선수 육성 및 훈련 그리고 각종 시합의 우수 선수를 파견하였으며 2006년 대한장애인 펜싱협회가 발족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약 20여 명 선수가 있으며 대표급 선수로는 4~5명 정도만이 활동하고 있어 선수의 저변 확대와 특히 여자 선수들의 육성이 시급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휠체어 펜싱 역사를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휠체어 펜싱 개요 부분을 발표하게 된 체육교육과 유시원입니다. 첫 번째로 휠체어 펜싱의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펜싱은 장애의 평등함을 위해 장애 정도에 따라 카테고리 A와 카테고리 B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됩니다. 모든 경기 규칙도 역시 비장애인 규칙과 거의 동일하며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휠체어 펜싱은 크게 절단장애와 척수장애인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척수장애 카테고리 B와 절단장애 외 카테고리 A로 나뉘며 그 외 척수장애 이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카테고리 C로 나뉘게 됩니다. 카테고리 C 선수는 우리나라에 몇 명 되지 않아 경기는 이뤄지지 않고 B 선수와 경기를 진행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휠체어 펜싱은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등급은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 B등급은 허리가 불편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마지막 C등급은 손이 불편해 펜싱검을 감아서 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은 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이라는 장비입니다. 프레임은 휠체어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비입니다. 휠체어 펜싱은 고정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밑 아래판 위에 철제로 된 사각형 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사용됩니다. 다음 장비는 휠체어입니다. 휠체어는 휠체어 펜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PPT 그림을 보시면 휠체어 가장 밑부분부터 의자 쿠션 밑까지는 53cm, 쿠션의 두께는 10cm, 쿠션의 윗부분부터 휠체어의 가장 윗부분까지는 15cm입니다. 바퀴는 고정형과 공기 주입식이 좋으며 바퀴의 링은 약간 두툼한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펜싱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펜싱의 검은 펜싱의 종류에 따라 검의 길이와 무게가 차이가 납니다. 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프레레 검입니다. 프레레 검은 검의 길이 110cm 이하, 무게 500g 이내, 공격 방식은 찌르기, 득점 유효 부위는 얼굴과 팔을 제외한 몸통입니다. 두 번째, 사브르 검입니다. 사브르 검은 검의 길이가 105cm 이하, 무게 500g 이내, 공격 방식 찌르기, 그리고 배기, 득점 유효 부위는 상반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페검입니다. 가장 무거운 에페검은 검의 길이가 110cm 이하, 무게 770g 이내, 공격 방식 찌르기, 득점 유효 부위는 다른 검들과 다르게 전신입니다. 다음은 펜싱 마스크입니다. PPT에는 한 장의 사진밖에 없지만 마스크는 크게 사브르용과 프레레 에페용 두 가지가 있으며 얼굴 부분에 각 나라의 국기 색깔을 자유롭게 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갑이랑 도복입니다. 장갑은 팔목 근처까지 덮어야 하고 마스크와 같이 사브르용과 프레레 에페용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복은 국제펜싱연맹 공인대회에서는 의무적으로 800N 이상의 도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선수의 검과 심판기를 정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장치인 보디와이어는 프레 사브레와 에페용으로 구분합니다. 보호용 프로젝터와 가슴 보호대는 도복 안에 입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가슴 보호대를 착용하며 브라형과 컵형이 있습니다. 경기용과 다른 교습용은 선수들이 입는 흰색이 아닌 검은색 도복으로 찌르기 연습할 때 쓰입니다. 에페 경기 시에 사용하며 허리부터 휠체어까지 덮습니다. 이것으로 휠체어 펜싱 대상과 장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레, 에페, 사브르 등 그 종목별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레는 펜싱의 기본 종목으로 경기는 공방 이론으로 이루어지며 민첩성을 근본으로 예민한 감각과 합리적 사고, 빠른 판단력과 함께 스피드를 요구하는 종목입니다. 방어를 해야만 공격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공방은 수초 안에 이루어지고 한 선수가 득점 내지 실점을 해야 끝이 나게 됩니다. 선제 공격권은 기본 자세 이후 심판의 시작 선언 후에 먼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선수에게 주어지며 착용한 재킷의 몸통 부분만을 유효 타겟으로 정합니다. 에페는 플레레 사브르와 달리 공격 방어의 논리에 적용되지 않고 어느 선수이든 먼저 찌른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되며 마스크와 장갑을 포함한 상체 모두가 유효 타깃입니다. 일반 경기와 나는 휠체어 펜싱은 다리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허리 부분에 에이프런 모양을 한 어스 장치를 착용하여 휠체어까지 덮습니다. 플레레와 에페가 찌르기를 위주로 한 종목이라면 사브르는 찌르기와 베는 기술을 함께하는 종목으로 가장 중세적인 스타일입니다. 유효 타겟은 상체 전체이며 플레레와 같이 공격 방어의 논리가 적용되어 경기에서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이를 받아 맞거나 피한 후가 아니면 반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격을 하다가 상대방의 방어가 성공하면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방어 차례에 들어가 상대방의 반격에 방어를 해야만 합니다. 발표를 이어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현황입니다. 이 표는 대한 펜싱협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선수 현황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대한장애인 펜싱협회에 들어가서 선수팀을 찾아보려 했는데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선수 수는 남자 61명, 여자 22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펜싱은 비장애인 선수와 달리 모든 여기 표를 보시다시피 플러레에 류의한 선수가 있고 샤브르에도 류의한 선수가 있는데 모든 종목 경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 휠체어 및 절단장애인 스포츠연맹 IWAS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2005년 영국에서 설립되었고 국제 스토크맨드빌 휠체어 경기연맹과 국제 장애인 경기연맹의 합병과 동시에 창설되었습니다. 종목은 휠체어 펜싱과 정통 휠체어 하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국제 스포츠의 역할을 하겠지만 저희는 휠체어 펜싱 종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서 휠체어 펜싱 종목에 대한 국제 스포츠 연맹 역할을 한다 합니다. 회원국으로는 45개국이 있고 아시아는 14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회원 목록에서 나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대한민국 상위군경 체육회도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IWAS를 통해서 등급 분류 기준을 나누는데요. 절단장애, 일단 척수장애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척수장애는 카테고리 B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절단장애는 카테고리 A에 해당하고 그 외에 척수장애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 C로 나뉩니다. 그래서 경기 조건을 유리한 순으로 따지면 절단장애 카테고리 A, 그 다음에 척수장애 카테고리 B,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게 카테고리 C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카테고리 C 선수가 몇 명 되지 않아서 B 선수와 같이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 선수와 달리 이 표를 보시면 모든 종목 경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선수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김선미 선수인데요. 홍성군청 운동직장정기부 소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은 절단장애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뛰는 등급은 A 카테고리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절단장애는 A 카테고리, 척수장애는 B 카테고리, 척수장애 외에는 C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을 보면 2012 런던 패럴림픽 한국 선수 최초로 출전하였고 2019년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김선미 선수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선수를 그만두고 디자이너로 직업을 가졌다가 다시 펜싱 선수로 돌아온 케이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아이오즈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사브르 여자 A 랭커입니다. 김선미 선수는 19위에 올라 있었고 또 다른 한국 선수가 올라 있었습니다. 25위에 권영경 선수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 결과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천희 선수인데요. 김선미 선수와 부입니다. 근데 박천희 선수는 기업팀 소속인데요. GKL이라는 기업에서 소속되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은 척수장애이고 척수장애이기 때문에 B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수상 내역은 2019년 아이오즈 로마 휠체어 펜싱 월드컵 남자 플로레피 은메달, 2019년 인도네시아 패러게임 남자 플로레피 은메달, 2019년 제39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남자 플로레피 금메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 플로레피 랭킹인데요. 박천희 선수는 2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7년도랑 2015년도에는 C 카테고리에 등급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에 아이오즈에서 또 등급 숫자를 다시 받아서 B로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뷰했던 류운한 선수인데요. 소속은 전북장애인 펜싱협회이고 장애 유형은 척수장애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B 카테고리에 해당되고 수상 내역을 보면 2021년 제10회 추계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 대회에서 플러레 P1위, FPB 1위, 사브르 P1위. 그래서 휠체어 펜싱 선수들은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모두 경기에 참여한다 하고 그 다음에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 대회는 추계 한 번, 춘계 한 번 이렇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아이오즈 휠체어 펜싱 월드컵 대회에서 사브르피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2022 항저우 아시아 패러게임의 메달 후보인데요. 이 선수는 2017년도에 이 전북장애인 체육 꿈나무 신인 발굴 사업을 통해 발탁되어 지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사업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이 사업은 장애인 현장에 찾아가서 종목 안내랑 각종 대회 소개를 해주고 장애인 체육인으로 육성한 사업이고 매년 60여 명의 꿈나무 신인 선수를 발굴해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오즈에서 류은환 선수의 정보를 찾으려 했는데 자꾸 오류가 떠서 대한체육회에 들어가서 선수 정보 통합 검색을 해봤습니다.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체육교육과 21학번 이지원입니다. 심재훈 선수는 1988년생으로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23살 때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다 50톤 중량의 물체가 다리를 짓누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사고를 겪기 전 검도 3단이었던 심지훈 선수는 장애인 스포츠 중 유일한 무도 종목이라는 문구를 보고 휠체어 펜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훈 선수는 장애 유형 A에 속합니다. 2015년에 처음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플러레 동메달을 획득했고 2016년 대회에서는 에페 종목에서도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017, 2018년도에는 플러레,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에는 사브르에도 출전하여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 5관왕을 차지하였고 2021년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사브르, 에페, 플러레, 개인전 3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세계 대회에서는 피사 월드컵 8강 진출, 몬트리올 월드컵 에페 금메달, 플러레 동메달, 사브르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혜 선수입니다. 조은혜 선수는 1985년생으로 장애 등급 B등급으로 들어갑니다. 조은혜 선수는 2019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플러레, 개인, 단체전 모두 은메달을 획득했고 2021년에는 사브르, 에페, 플러레 모든 종목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단체전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선수는 김기용 선수입니다. 김기용 선수는 1971년생으로 2000년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다 기계에 깔려 척추를 다치면서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고 고향 선배의 권유로 휠체어 펜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용 선수는 B등급에 속하며 2006년 아시안게임에서 에페 금메달, 플러레 동메달을 획득하여 해외에서 개최된 휠체어 펜싱 대한민국 첫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는 유일한 대한민국 선수로 출전한 베테랑이며 꾸준히 국제, 국내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다 지금은 지도자로 전향하신 상태입니다. 선수 시절에도 앞서 설명드린 김선미 선수를 발굴해내실 정도로 경기도 잘하시지만 선수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파트를 맡은 김도현, 김은수입니다. 인터뷰는 전라북도 장애인 펜싱협회 소속이신 류은환 선수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소속이셔서 익산올림픽 기념관 2층 펜싱 사무실에서 방문하여 여러 이야기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인터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저는 지금 전주에 살고 있고 지금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활동하고 있는 류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저희 많은 휠체어 운동 중에 굳이 휠체어 펜싱을 고르신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휠체어 펜싱이 그 운동량이 저희 그 장애인 스포츠 중에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라서 원래 다치기 전에 운동을 많이 좋아했어서 운동량 많은 스포츠 찾다 보니까 휠체어 펜싱까지 오게 됐고, 휠체어 펜싱이 이제 장애인 스포츠 중에 유일한 격투 스포츠거든요. 유일하게 겨루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럼 다음으로 선수분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점, 그냥 이제 펜싱 하려면 이제 악력이 중요한데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악력이 좀 좋은 게 장점이고, 약점은 운동 이제 스포츠 하다 보면 이제 허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허리 쓰는 게 좀 약점이 좀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휠체어 펜싱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그 격투 스포츠다 보니까 이기고 지는 게 명확하고, 뭐 내 동작을 잘 해서 찌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플레이도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스포츠라서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냥 우적대고 막 힘으로 하고 이런 사람보다 머리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더 유리한 게임이고 그런 매력들이 있는 스포츠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휠체어 펜싱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사건이나 아니면 슬펐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슬펐던 사건은 그 처음에 전국체전 나갔을 때, 이제 전국체전 나가면 이제 일반 전국대회에서는 다 개인전만 있는데 이제 전국체전은 1년에 한 번 하는 전국체전은 이제 단체전이 있거든요.
이제 펜싱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단체전에 올라가가지고 점수를 많이 잃은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슬펐고, 뭐 그 이외에는 뭐 스포츠 때문에 슬펐던 적은 딱히 없고, 좋았던 적은 뭐 가장 최근에 대회를 갔다 와서 이제 월드컵을 갔다 온 거거든요. 저기 있는 메달이 월드컵 메달이고, 말 그대로 월드컵은 전 세계 사람 다 오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입상했던 거, 메달 따온 거, 그게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태국에서 귀국했고, 그 전달은 브라질을 갔다 왔고, 이제 거기서 하나씩 다 따왔거든요. 동메달 하나씩을 따와가지고, 그게 지금 뭐 제일 좋았던 일 중 하나죠. 그것도 그건데 뭐 전국대회 싸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여기서 팀원들하고 다 같이 운동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대회장에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점수 같이 하고, 좀 메달 같이 따오고, 그런 순간순간이 다 항상 즐겁죠. 행복했던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운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무엇인지. 어떻게든 다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다 성적 나올 때가 보람이 크죠. 근데 그런 보람도 있고, 이제 감독님도 계시니까 그런 지도자분들한테 배웠던 거 대회장에서 그 동작을 수행하고 그 동작 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 냈을 때, 그때 가장 보람찬 순간이라 할 수 있죠. 혹시 그 경기를 많이 하실 텐데, 경기를 하시면서 적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상대편 선수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 뭐 해외대회 많이 간 건 아니지만은, 뭐 가보면 뭐 되게 잘하는 선수도 있고, 되게 매너가 안 좋은 선수도 있고, 되게 잘하는 선수는 그냥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 배우는 선수도 있고, 되게 매너 안 좋은 뭐 일개 국가들이 있는데 항상 유럽권 애들이 좀 매너들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선수들이 좀 인상이 깊죠. 뒤에서 욕 엄청 많이 하고. 아시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유럽 심판들은 유럽 애들 조금 애매한 것들은 유럽 애들 주려고 하고. 그런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뭐 인종차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 대륙에서 하면은 좀 좋게 봐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죠. 뭐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애들 보면 심판의 판정을 좀 유리하게 받는, 판정을 많이 받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휠체어 펜싱을 찾게 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반인 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유입되는 이제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포괄적이게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 펜싱은 되게 격렬한 스포츠고, 뭐 한번 사실 칼 잡는 사람들은 뭐 금방 그만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재미있는 스포츠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장애인 스포츠가, 비장애인 펜싱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유입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냥 와서 한 번씩 접해보시라.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고, 뭐 장비 때문에 사람들이 비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온 사람한테 뭐 장비 사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 집도 전주인데 저희 집 근처에도 펜싱 클럽 생겼거든요. 그렇게 이제 클럽도 많이 생기고, 저희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다 겪어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찾아가 보고, 저도 뭐 선수 생활 하려고 찾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운동이 하고 싶어서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도 되는 거니까 마음 놓고 접근하시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 하나 질문 드려도 돼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그 칼이 찔리면 아프냐고. 얼마큼 아픈지. 이런 정도? 맞으면은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아픈데, 맞는 순간은 살짝 아프잖아. 맞는 순간 따가운 정도, 그냥 따가워, 그 정도. 근데 이제 게임 뛸 때까지니까 뭐 이렇게 크게 막 너무 아파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프네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래 가진 않고, 이것도 뭐 그냥 멍들 정도, 그냥 피 멍들 정도. 엄청 좀 운 좋은, 눈 안 좋은 케이스면 이제 공격과 수비가 있다 보니까, 공격 나오다가 수비하려는 사람이 같이 나올 때 좀 세게 부딪힐 때, 칼이 막 세게 나올 때, 얘도 나가려고 할 때 딱 부딪히면
뼈에 금 갈 정도는 될걸요. 그건 많지 않은 일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은 있는데 부러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금 갈 정도. 안 아파요. 근데 실질적으로 못하는 사람이랑 하면 아파요. 못하는 사람이랑.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좀. 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휠체어 펜싱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던 IAAS 세계 휠체어 펜싱협회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한 권혁영 선수가 에페 A, 사브르 A에서 각각 은메달, 플레레 A에서 동메달, 조은희 선수가 플레레 B에서 동메달, 류은환 선수가 사브르 B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휠체어 펜싱의 차세대 에이스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했습니다. IAAS 브라질 월드컵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 국가대표 휠체어 펜싱 선수단이 참가한 첫 국제대회인데요. 단체전에서도 남자 에페 6위, 여자 사브르 5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휠체어 펜싱 대표팀의 박규화 감독은 대표팀 선수들이 2020년부터 대폭 교체되었는데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여 선수들의 기량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늘었다며 대한민국 휠체어 펜싱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도 휠체어 펜싱에서 첫 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올해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휠체어 펜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앞서 2018 아시안게임과 IAAS 브라질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대한장애인 펜싱협회 허영도 회장님은 휠체어 펜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우선과제로 세계대회 유치를 꼽으셨습니다. 국민들이 휠체어 펜싱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산에서 세계 휠체어 펜싱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장애인 펜싱협회에서는 국가대표와 신인 선수 강화 훈련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받은 답변으로는 현재 휠체어 펜싱 선수로 남자 선수 61명, 여자 선수 22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협회에서는 꾸준히 꿈나무 선수들을 공식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매년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등 꿈나무 선수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정서적, 신체적 기능에 제한이 있어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 영역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체육 수업과 운동 경기 같은 스포츠 활동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감히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휠체어 펜싱이라는 종목을 들었을 때 과연 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펜싱은 날렵한 움직임이 필요하고 관중들도 순간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고 짜릿함을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펜싱감을 휘두르는 것이 어려워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휠체어 펜싱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할 때만큼은 선수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사실조차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경기를 보는 관중들도 선수들과 함께 스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 펜싱 선수들이 휠체어 펜싱 종목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보면서 장애인을 위한 경기 방법과 규칙 등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변화를 만들면 장애인들도 충분히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육 활동에 장애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 큰 과제면서도 진정한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 펜싱 같은 경기 종목들의 지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선수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수체육 3조의 휠체어 펜싱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 입고 갈 거 싶으면 말해.